자, 아까 전에 저희가 그 unless 하는 부분하고 스위치 케이스까지 저희가 본 거고요. 자, 저희 여기 그 href라고 해서 하이퍼링크 거는 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절대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http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면 context relative url이라고 해서 상대 주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부터 이제 쫓아내려가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컨트롤을 타고 그리고 여기에 갔을 때 여기 두 가지의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전체 경로 그 HTTP부터 쓰는 이런 애가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서버 안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상대적인 경로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루트부터 쫓아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앞에 만약에 이 루트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접속이 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위치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순간부터는 어떨 땐 되다가 어떨 땐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심하게 쓰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href라는 걸 쓰면 여기에 이렇게 골뱅이가 나타나요. 골뱅이를 꼭 붙이시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연결하는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워낙 흔한 애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 뒤에서 파라미터 전달하는 경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론 저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애도 일단 하나 해야 되겠죠. 자, 저희 요거 이 부분이 있던 데 가서 저희가 좀 작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타이틀 밑에다가 여기다가 저희가 URL 경로를 하나 붙여 넣으려고 해요. URL 경로를 하나 붙여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A 태그 넣고 바로 넣어도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이니까 div로 영역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서 A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th라고 쓰실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알자 하나 더 적으시면 thref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th-ref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골뱅이 붙인 형태로 딱 나타나죠. 이것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맨날 타이핑 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루트부터 간다 했죠. 루트부터 갈 거고 저희는 timeref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ex 특정한 번호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자, 저희는 ex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저희가 4번까지 했나요? 그럼 ex 5번으로 간다고 할게요. ex 5번으로 이렇게 날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뷰단에서 URL을 적고 나면 그 다음 할 동작은 요 주소를 받을 컨트롤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클립스의 컨트롤러에 가서 이번엔 그걸 받아야 되니까 얘를 긁어도 되는데 얘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긁을까요? 그렇죠. 이거 별로 안 좋다. 맨 처음에 있는 게 간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걸로 긁을게요. 왜냐면 우리한테 리턴문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거 하나 긁은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자, 저희는 반드시 뭘 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줄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5번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죠? 자, 원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고 모델도 원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모델도 이렇게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지금 보듯이 이렇게 바이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으면 그냥 왔다 그냥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위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거 정보 들고 날아가는 애들인 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애가 여러 개다 그러면 뒤에다 그냥 쭈루룩 나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EX 5번 갈게요. 자, 여기 EX 1번과 비슷한 모양일 테니까
복소해서 붙여 넣었더니 EX 5번으로 자동 이름이 만들어지죠. OK 눌러서 EX 5번 갈 거고요. 저희 더블 클릭 눌러도 되고 여기 VS 코드 눌러가지고 EX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EX 5번에 이렇게 와서 저희가 여기에다 이름을 매개 변수 전달이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아직은 이런 애 없으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저장하시고 그러면 여기로 이제 바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가 지금 보면 저장이 안 돼서 지금 이러니까 저희가 여기 가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한번 밀어주고 저장해가지고 여기 이제 갱신이 되고 나면 그리고 여기 이제 가면 왜 안 가져오죠 여기? 저장이 안 됐나요? 잠시만요. 우리가 어디다 넣었죠? 아니. 저희가 HTML 요거를 4번에다 넣었잖아요. EX 4번에다가. EX 4번에다 넣었으니까 4번이 올라와야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EX 4번이 잘 갱신됐나 봤더니 EX 4번 뭐 잘 갱신됐어요. 그죠? 잘 갱신되고 저장하고 가서 갱신을 자꾸 하다 보면 왜 안 바뀌죠? 잠시만요. 네. 제가 심각한 실수를 했네요. 자, 저희 뭐냐면 매개 변수 전달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하나 넣어줘야죠. 그죠? 없던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얇아서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이 잘 보내본 거예요. 아시죠? 자, 여기 이렇게 잘 있어요. 그죠? 저희가 글자를 빼먹어서 그런 거고요. 자, 잘 있고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잘 이동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까지 여기에다 직접 URL을 적었죠. 이제 하이퍼링크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매개변수 전달에 마우스 넣었을 때 저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래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로컬호스트의 타임리프의 EX5라고 하는 URL 정보가 보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여기 이제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일로 가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EX 4번에서 여기에다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매개 변수 전달할 때는 여기다 물음표 적고요. 뭐 키라고 적고 뭐 키는 value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키 value 값으로 이렇게 날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사실은. 어렵고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지금 타임리프에서는 이거를 조금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가로를 넣으실 거고요. 가로를 넣으실 거고 앞쪽에다가 여러분이 던질 키값,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다가 가로를 해서 파람이라고 넣었어요. 파람 1이라고 할게요. 파람 1. 자, 그리고 는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여러분은 데이터 1이라고 넣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보낼 땐 이렇게 보내시는 거고요. 데이터가 이어질 때는 콤마 찍으시고요. 뒤에 똑같이 변수 파람이라는 변수 주실 거고 파람2라고 주실 거고 는 데이터 2라고 이렇게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는 헛다운표 쓰고 뒤에는 쌍따옴표 썼죠. 지금 전체적으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뭐로 헛다운표로 넣으셔야 얘가 문자열 안에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던지시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이거 저장이 되면
여기 가서 얘가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들어온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저장을 하고 나면 여기에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 날아가는 게 보여요. 어떻게 날아가요? 물음표하고 파람 1의 데이터 1, 파람 2의 데이터 2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겟 방식으로 날리는 방식대로 날아가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커리 스트링이라는 형태로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쓰듯이 이렇게만 적어주면 얘가 예쁘게 잘 날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날리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이 접하는 그 매체에 따라서 여기다 쓰는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날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를 그냥 누르면 그냥 와요. 오긴 오는데 들고 오기는 오거든요. 들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들고 갖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에 가서 저걸 받아야죠.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받는 방법이 또 많아요. 여기에다가 뭐 슬래시 한 다음에 변수 넣은 다음에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제가 던진 형태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받고 여기다가 이름을 뭐 예를 들면 P1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스트링 P2 이렇게 받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얘가 잘 넘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여기에다 로그를 찍어 보는 거예요. 여기 컨트롤러 밑에다가 골뱅이 하나 하시고요. 로그라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log4j2라고 하는 로그를 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붙이시고요.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이 로그라고 쓰시고 info라고 적으시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건 출력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바로 찍어보죠. 뭐 데이터를 찍어볼 건데 얘가 잘 넘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분 잘 하려고 하나 확인할 거고, 더하기 여기다가 P1 더하기 콤마 P2.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돌려도 값 안 와요. 지금 돌려도 값 안 와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돌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얘 눌러보면 넘어오는데 여기 컨트롤러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널널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파라미터를 못 받아오면. 파라미터를 넘기고 받을 때 제일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넘겼던 이름 있잖아요. 제일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이 뷰단에서 넘기는 이 이름 있죠. 파람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여기 와서 여기에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를 파람1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파람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파람1이 될 거고 얘는 파람2가 되면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변수명만 바꿔줬어요. 그죠? 변수명만 바꿔줬는데 여기 왔더니 어때요? 저희가 그냥 저장만 했더니 지가 데이터 가져오죠? 데이터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거는 명칭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못 맞춰서 맨날 틀려요. 다시 한번 원칙은 뭐라고요? 여기서 날린 요 파라미터 1이라고 하는 게 내 변수명으로 쓰이면 돼요. 난 때려 죽어도 그게 싫어요. 그럼 뭐 있어요, 여기 골뱅이 넣어서 리퀘스트 파람인가? 그거 있잖아요, 뭐. 리퀘스트 뭐지? 리퀘스트 파람.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저 이름, 반드시 이 이름은 한번 써야 돼요. 시스템이 넘길 때는 나는 파람1으로 받을 건데 나는 여기서는 P1으로 쓸래. 이럴 순 있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맞춰줘요. 리퀘스트 파람이 맞을 거예요. 그냥 파람 아니고 리퀘스트 파람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해보죠. 저장했더니 얘가 넘어가서 이게 잘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파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요? P1으로 받아도 얘가 파람이라고 하는 애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정보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뷰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뷰단으로 갈 때는 여기에 뭘 이용해야 돼요? 모델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든 상관없는데 어디든 여기에다가 모델이라고 하는 애를 붙여주시고요. 모델이라고만 하시면 들고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add 어트리뷰트로 문자열로 뭐 만들어 주겠죠? 자, 여기 이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A라고 쓰셔도 되고 P1이라고 써도 되고 P2라고 써도 되고 뭐. 근데 보통은 이름을 맞춰줘요. 그죠? 보통은 이름을 맞춰줘요. 그래서 파람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를 이렇게 넣고 여기도 뭐로 해요? 파람1으로 보통 이렇게 해주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P1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P1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내리면 여기는 파람2, 여기는 변수명도 파람2니까 파람2로 넘겨야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얘랑 얘를 다르게.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뷰단에 갔을 때 우리는 어디에요? 여기에 EX5번에 뷰단에 갔을 때 우리 아까 전에 보면 EX1에 이 코드 있죠? 이거 P코드 이걸 뜨든지 아니면 뭘로 뜰까요? EX2? 아니 요걸로 뜰까요? 뭐 적당한 애가 없네. 요걸로 뜨죠? 요게 제일 간단하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 자, 저희 P 태그에다가 문장 만드는 P 태그에다가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th의 텍스트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찍어야 돼요? 난 데이터 1을 찍고 싶어요. 근데 우리 데이터 1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P1을 찍어요? 파람1을 찍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찍어야 돼요. 이게 내가 전달할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파람1이라고 찍어야 나는 값을 찍어요. 얘는 여기다 내용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저 텍스트가 대체를 할 거라서. 여기는 2라고 넣으시면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하면 얘가 꿈틀하면서 데이터 잘 들고 올 거고, 우리 여기 가서 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 1, 2 잘 들고 왔어요. 됐죠? 여러분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을 다르게 쓰고 저기 가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러면 못 맞춰요. 그리고 넘겨받는 이름이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원칙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넘길 수 있어요. 다 넘기고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필드별로 날리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DTO 자체로 넘기고 받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를 넘기고 받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까지 넘기면 저희가 뭐 하는 기본적인 동작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잘 넘겨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해요. 이제 틀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헤더, 푸터, 메뉴 뭐 이런 애들을 붙이려고 해요.
자, 이거 쓰려면 저희는 이렇게 레이아웃 쓸 수 있는 타임리프 레이아웃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를 좀 붙일 거예요. 여기 보면 버전이 2.5인데 좀 바뀌었어요. 최신 버전으로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디요? 여기 웹으로 오시고요. 여기 가서 여러분 구글에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앞반 수업하면서 여기다 링크를 아예 붙여버렸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메이븐 레포지터리죠. 메이븐 레포지터리로 이동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타임리프에 다시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다시에 다이알렉트라고 하는 애를 넣으시면 엔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올라와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애 있죠? 요거 NZ로 시작하는데 아래에 있는 애는 웹이 붙었고요. 얘는 안 붙은 애예요. 요거 위에 거 요거 누르시면 지금 최신 버전은 3.1 버전인 것 같아요. 3.1 버전으로 누르시고 얘를 받으시면 돼요. 자, 저희는 요거 받고 어디로 가요? 저희 이클립스에 가서 맨 아래에 있는 form.xml로 가요. 자, form.xml에 얘도 맨 마지막으로 가서 저희 지난번에 연결해 놓은 거 밑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이고요. 이게 글자 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시프트하고 F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맞춰주죠. 여러분 이렇게 쭉 지우셔서 얘는 타임리프의 레이아웃이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석을 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저희는 3.1 버전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할 일은 뭐예요? 저장하시고 그 보면 이 아래에 막 저장되죠. 막 한 번씩 더 돌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이븐에 가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적용된 애가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만들 구성은 이런 모양이에요. 뭘 할 거냐면 플래그먼트라고 해서 조각들을 만들어 놓을 건데 푸터에 대한 조각하고 헤더에 대한 조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기본 틀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도 이클립스 쓰고 있으니까 이클립스에서 좀 작업도 하다가 갑시다. 자, 템플릿에 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하고 여기 폴더 만들 건데 저희가 만들 폴더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플래그먼트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플래그먼트 S도 붙이네요. 먼츠까지 할게요. 플래그먼트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또 오른쪽 버튼 뉴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레이아웃 다음에 S 붙은 애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래그먼트랑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자, 저희는 플래그먼트부터 만들려고 해요. 요거는 VS 코드 가서 만듭시다. VS 코드 가서 만들 건데, 자, 여기에 템플릿 열었더니 플래그먼트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플래그먼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 새 파일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일단은 header.html 이렇게 만들어요. header.html 만들었는데 언뜻 봐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또 확장을 하나 누릅니다. 자, 저희가 할 확장은 매터리얼인가요? 매터리얼
없나 보네. 매가 아니라 머터리얼인가 보네요. 예, 머터리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터리얼 아이콘이라는 애가 있어요.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 요거를 여러분은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설치가 안 됐는데 사용으로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했다가요 다시 설치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설정을 안 했더니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매터리얼 아이콘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설치 중에 사라지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요렇게 예쁜 아이콘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 테마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죠? 뭐 별건 아닌데 그래도 예쁜 게 좋잖아요, 그죠? 사실은 요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도 그 테마 깔은 거거든요. 좀 예쁜, 이게 이클립스 너무 안 이뻐서. 잠깐, 봅시다. 자, 여기 갔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HTML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HTML이라고 넣으면, 이게 도움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HTML5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만드는데, 일단, 저희가 만든 플래그먼트에 있는 이런 헤더나 테일들은 모양이 이런 헤더 바디 이런 애들은 필요 없죠. 그냥 기존에 있는 헤더 바디에다 이제 껴넣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저희는 요 놈이 타임리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앞쪽에 아무데나 가서요. 여기 네임스페이스 있는 요거 하나 긁어 올게요. 긁어 오고 여기에다가 요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열고 닫고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안에다가 div라고 해서 영역을 하나 만들 거고요. 영역 안에다가 여러분이 th라고 할 거고요. 사실은 th하고 프래그먼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 thfr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th의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들 영역의 이름을 적어요. 여기는 헤더면 헤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확인만 하려고 헤더 영역입니다 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헤더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냥 찍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되죠. 찍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F2 누르거나 메뉴 띄운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누르시면 되는데, 얘는 푸터라고 만들게요. 자, 얘는 똑같고 바꿀 부분은 헤더 대신 푸터라고 넣을 거고요. 여기를 푸터? 이거 어차피 지워질 거라서 중요치는 않습니다. 푸터 영역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될까요? 그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갈 거예요. 레이아웃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새 파일로 만들 건데, 우리는 layout 1.html 이라고 만들 거예요.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임의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막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아웃 1부터 해서 여러 넘버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HTML 적으실 거고, 요렇게 해서 확장된 애를 하나 넣으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요 위에 저희가 헤더 부분 적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긁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걸로 대체를 해요. 요거 내려서요. X자 어디 갔죠? 자, 어쨌건 요렇게 내려주시고요. 하나 더 넣으려고 해요. 여기다 하나 더 넣는데, 하나 더는 XML 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네임스페이스에 땡땡 하고요. 얘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네임스페이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TH하고 뭐 썼잖아요. 레이아웃하고 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의 주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 http 하시고 슬래시 하고요. 우리 아까 가져왔던 주소인데 www.ultraq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q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점 쓰시고 net 쓰시고 점 쓰시고 nz 슬래시 하시고 우리 늘 쓰던 타임리프 슬래시 하시고 레이아웃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보통은 어디서 이렇게 긁어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사 붙여넣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메타로 그 캐릭터셋은 UTF-8 쓸 거고, 여기 있는 메타 두 개는 우리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다가 저희가 TH로 해서 블록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TH 블록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들 건데, 이 레이아웃 중에 플래그먼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블록을 만들 거냐면, 스크립트 넣을 수 있는 블록을 만들 거예요. 스크립트.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집어넣을 스크립트는 요 블록 사이에다 넣으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넣을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똑같고요. 여기다가 CSS 라고 하는 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공통으로 사용할 CSS나 JS 파일들은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일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겉모양으로 올라올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내려가셔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div로 영역을 잡아요. 영역을 저희가 세 가지 영역을 잡을 건데, 첫 번째 영역은 th 쓰시고요. 땡땡 하시고 replace라고 적을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영역은 다른 애로 이제 대체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는 쓰시고요. 뭘 쓰실 거냐면, 여기 템플릿까지는 디폴트로 잡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 위치를 잡는 거예요. 요 다음부터 위치니까 플래그먼트부터 해서 요 영역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플래그먼트라고 적으시고요. S 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니까 슬래시 하실 거고요. 헤더 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땡땡 넣으시면 이 헤더 안에 여러분이 플래그먼트 영역으로 요 헤더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요거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기에 있는 헤더로, 그래서 여기를 헤더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하나 복사해가지고, 자, 요 푸터는 똑같죠? 얘는 플래그먼트 밑에 푸터라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푸터라는 애가 있고, 영역으로도
푸터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중간 영역만 내가 뭐 할 거냐면 나중에 개발할 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더하고 푸터는 고정으로 넣어 놓을 거고요. 요 중간 영역만 내가 바꿔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div라고 넣으실 거고요. 저희 여기는 뭐로 리플레이스를 할 게 아니라 난 매번 만들 거니까 여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아웃 중에 플래그먼트로 만들고, 글자 잘 쓰셔야 돼요. 플래그먼트로 만들 건데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컨텐츠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레이아웃 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구성을 바꾸시려면 다른 애를 불러다가 리플레이스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얘네들 이름을 바꿔주고 다르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요거 돌려봐야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실제 사이트를 한번 구성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불러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타임리프 요 아래쪽에 가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요. 자, 새 파일 만들 거고요. 저희는 ex6번으로 6.html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제 앞으로 사용할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앞쪽에서 만들어 놨던 헤더 부분을 레이아웃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긁어 오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저 일일이 쓰기 귀찮잖아요. 그죠?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HTML은 좀 닫을게요. 자, 우리는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왜냐면 요거까지는 요 레이아웃을 잡는 거였고요. 내가 사용할 레이아웃을 여기다 진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거는 여기다 레이아웃이라고 쓰시고요. 땡땡이 하나 넣으시고 데코레이트라고 적으셔야 돼요. 데코레이트. 그리고 는 쓰시고 중요한 건 여기다 틸트 표시 하나 하시고요. 중괄호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틸트 표시하시고 중괄호를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있는 위치를 적으셔야 돼요. 템플릿 가시는 공통이기 때문에 그 빼고 여기 시작이 뭐예요? 레이아우트, 그죠? S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에 저거의 이름이 레이아웃 1이에요. 이렇게 붙이면 요거를 내가 불러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요게 기본 틀이고요. 저희는 템플릿을 제공할 때 대체로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div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제공을 할 건데, div라는 애를 제공할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레이아웃 중에 플래그먼트라고 하는 애를 플래그먼트라는 애를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애들은 다 바꿔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적었던 컨텐츠라고 하는 애를 넣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는 본문 영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러고 나면 우리가 뭘 한 거냐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할 기본 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요렇게만 적었어요. 그리고 본문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이제 요 div 안에다 만들어서 요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요 전체를 저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뭐 아무데나 컨트롤러 아무거나 누르시고 전체 한번 저장해서 화면 갱신하도록 할 거고요. 자, 화면 갱신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우리는 얘네들 다 지워버릴 거고, 우리는
6번으로 가는 컨트롤러를 안 만들었네요. 그죠? 아하, 자, 저희 급하게 가서 컨트롤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의 컨트롤러는 그냥 절로 이동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위에 그런 애가 없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복사하고요. 여기까지만 복사할 거고, 요 가로로 할 거고요. 이런 모양으로 하겠죠. 저희 여기가 EX 6번일 거고요. 우리는 이제 EX 6번으로 받아오겠죠. 그리고 리턴도 글로 할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이패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아무것도 없이 뭐라고 하면 돼요. 보이드라고 넣어주면 바이패스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은근 편합니다. 네, 이렇게 바이패스 하는 애들 뒤에다 나열만 쭈르륵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저장됐고 갱신됐으니까 올라가서 여기를 여러분이 EX 6번이라고만 걸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덜 적용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면 얘가 다 적용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짧게 변화시킬 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끔 먹기도 하는데 아마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저희가 한 것 중에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그럼 10.89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돌던 서버를 한 번쯤은 꺼주셔야 돼요. 한번 껐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아예 틀 자체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틀 자체가 바뀐 거라서 바꾸시고 오른쪽 버튼에 다시 얘 한번 띄우시고요. 지금 보면 뭐 따로 뭐 받는 것도 있었구만. 그러니까 띄우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갱신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제대로 된 거죠? 아니 뭐 제대로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자, 얘가 뭘 의미하냐면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앞에 봤더니 여기 봤더니 얘가 아까 전에 있던 div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나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넣어놓고 원래는 컨텐츠는 여기만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이 원래 있던 건데 요 부분을 뭐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뭐요? 헤더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들고 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들고 와서 아랫부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문 영역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찍혀요? 요렇게 찍혀요. 아니, 여기 아니라 요렇게 찍혀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EX6번을 복사해가지고 EX6번을 복사해서 만약에 여기에다 EX7번이라는 애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 EX7번인데 EX7번은 이 부분은 다 그대로 놓고요. 여러분이 본문 내용만 이렇게 이렇게 바꾸잖아요. 본문 내용만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본문 내용만 바꿨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와서 쟤를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해요? 문자로 EX7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 EX6번을 이렇게 만들 거고, EX7번은 본문 내용을 제가 바꾼 다음에 이걸 7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면 요 부분만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어때요? 고정이 되고요. 가운데 부분만 내가 바꿔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사용할 메뉴의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뭐 나는 어떤 정보를 보인다 뭐 이런 거 적어주고 위에 메뉴 붙이고 가운데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개를 뒤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헤더 푸터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푸터 영역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뭐 헤더도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데 헤더를 바꾸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저희는 원래 뭐 CSS 이런 거 잘 배우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저희는 부트스트랩이라는 애를 적용해 볼 거예요. 부트스트랩 적용해서 할 거고요. 자, 부트스트랩은 이 CDN이라는 게 제공이 돼요. 여러분도 소스로 받아도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CDN은 저희가 헤더 부분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헤더 부분이라는 게 여기 레이아웃 1에 헤더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거 매번 불러와야 되니까 이걸 저기에다 갖다 붙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은 여기에 가셔서요. 부트 스트랩이라고 쓰실 거고요. CDN이라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부트스트랩에 대한 그 공식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부트스트랩 cdn.com 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부트스트랩 cdn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뭐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번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CSS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형태를 그냥 긁어 와도 되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쓰는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얘 누르면 복사가 된대요. 이게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어요. 이제. 그럼 요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의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 1 있죠. 레이아웃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요 헤더 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저희 이렇게 빈 부분 여기에다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공통으로 쓸 애들을. 왜냐면 얘네들을 다 불러다 쓸 거니까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CSS 파일이 이렇게 첨부가 돼요. 이렇게 CSS 파일이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가서 보시면 요거 앞으로 요거 닫으시고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올 수 있고요. 뭐 스크립트 번들인데 이 번들이 여러 개가 다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마찬가지 HTML로 된 애를 하나 복사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가서 얘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 CDN이 있다, 그러면 다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헤더랑 푸터가 있는데 헤더는 나중에 부트스트랩에 가서 그 네비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들 부르는 애를 할 건데 오늘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푸터만 하나 붙여 놓을게요. 푸터를 붙일 건데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 그래서 저희는 요 저자가 쓴 그 사이트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깃허브에 가면 저희가 깃허브에 가서 간 데락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링크 걸려 있죠.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동하면 이 사람의 소스의 메인의 리소스 부분에 저희의 그 여러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템플릿에 가서 보시면 저희 이렇게 있듯이 플래그 먼츠가 있어요. 플래그 먼츠가 있고 플래그 먼츠 안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는데 헤더 보시면 지금 보면 막 되게 복잡합니다. 막. 이거 사실 그 부트스트랩에 대한 그 클래스들이 막 적혀 있어서 이거 그렇거든요. 솔직히 이거 우리 타이핑 치면 이번 학기에 이거 못 끝냅니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들은 긁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푸터에 가면 푸터도 이렇게 복잡해요. 푸터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저희 푸터인데 푸터의 요 부분만 일단 잠깐 긁을게요. 푸터 안에 푸터 요거는 부트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애 만든 적 없는데 아까 그 만든 번들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번들이랑 CSS 안에. 사실 CSS 안에 다 들어있겠죠. 이거 복사하시고요. 저희 이 푸터 부분에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희 여기에 푸터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 사람이 2020년에 만들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2022년이고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아예 이름 쓰지 말고요. 스프링으로 합시다. 저희 스프링 쇼핑몰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바꿨잖아요. 어쨌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스타일이 좀 먹은 거예요. 스타일이 먹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시면 여기에 얘가 이전에 저희가 갖다 붙여놓은 거 있죠? 그 푸터 갖다 붙여놓은 거를 그대로 땡겨와요. 자, 근데 여기도 땡겨오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EX6번으로 이렇게 가면 EX6번에도 이렇게 생겨먹었고 여기도 소스를 보면 위쪽 부분은 그대로 땡겨요. 뭐만 달라지냐면 본문 영역만 달라져요. 본문 영역만 달라지게 해서 그대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아래 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저자가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 다시 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사이트로 일단 가세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여기 얘가 요렇게 클래스 푸터라는 애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정의한 CSS 파일이에요. 네, 저희 여기 리소스로 이동하실 거고요. 자, 리소스에 가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된 영역이 있어요. 우리 보통은 템플릿에 와서 우리 그 여러 가지 동작을 했는데 요거 말고 리소스라는 데 가면 스태틱 영역이 있고 스태틱 영역 안에 CSS하고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통으로 쓸 CSS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JS 파일이 있으면 여기다 옮기시면 돼요. 자, 우린 그 중에 CSS 파일을 보고 레이아웃 1에 적용할 CSS가 이거래요. 그래서 이거 눌러봤더니 이런 식의 정보가 있어요. HTML이나 바디나 푸터,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 거래요. 자, 요거를 로우로 누르시면 그냥 잡다한 거 없이 그냥 소스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긁으신 다음에요. 복사하시고요. 자, 저희는 저희의 웹사이트에 가서 웹사이트에 여기 보면 템플릿 위에 스태틱이라고 있죠? 스태틱 영역에 가서 오른쪽 버튼 새 폴더에다 CSS라고 넣으실 거고요. 이 CSS 안에다가 여러분이 새 파일로 아까 이름이 layout1.css예요. layout1.css로 만드시고 걔를 그냥 갖다 붙여요. 자, 붙였을 때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점으로 시작하면 뭐예요? 이건 클래스고 샵으로 시작하면 아이디고, 그죠? 뭐 그런 거 아시죠? 아, 네. 뭐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전체 태그에 붙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죠? 그 정도 아셨으면 됐고요. 자, 얘를 뭐 하고 싶냐면 내가 불러다 쓰고 싶단 말이에요. 저렇게 한 애를 불러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공통으로 쓸 애이기 때문에 얘도 공통으로 푸터나 이런 데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걸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있던 레이아웃 1 있죠? 여기 아래 템플릿에 보면 또 레이아웃 1에 와서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인 요 아래다가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CSS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링크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 서버에 있는 애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내 서버에 있는 애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th 땡땡 ref th 땡땡 ref 요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th 땡땡 ref로. 자, ref로 접근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뭐예요? 여기 스태틱까지는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디폴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쓸때 어떤 애들은 슬래시를 넣고 하고요. 요 웹사이트에 있는 애들은 슬래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S에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layout 1.css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는 얘가 우리 스타일시이기 때문에 CSS 파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먹은 거예요. 스타일이 먹은 거고, 그다음에 얘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푸터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클래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이름이 뭐였어요? 푸터? 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 푸터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 적용이 된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 한 번 더 갱신할 거고 사이트로 가서 얘를 보면 그게 적용이 안 되네요. 원래 얘가 이 밑에 붙어야 되는데 아하 슬래시가 붙어야 되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슬래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잠시만요. 붙어야 되네요. 왜냐면 붙어야 되네, 그죠? 왜냐면 경로라서.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여기 가서 붙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네. 여기 가서 어디 갔냐?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를 보잖아요. 여기 CSS 다음에 요렇게 파일이 보이잖아요. 이거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가서 이렇게 경로를 제대로 주시고 다시 오셔서 갱신하시고 그리고 갱신된 다음에 페이지로 가서 저희의 더큐멘트 페이지에서 얘를 봤더니 얘가 어디로 가요? 맨 밑으로 갔죠? 스타일이 잘 먹은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이 잘 먹었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소스 보기에 가서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보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지금처럼 얘가 이제 눌렀을 때 보이면 얘네들도 다 보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푸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넣을 수 있고 본문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바뀌셔도 우리는 따로따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공통적으로 다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에 5번이나 6번이나 7번 같은 애를 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템플릿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부분만 페이지별로 지지고 복구를 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메뉴를 오른쪽에 붙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붙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레이아웃을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뜻대로. 그래서 기본 틀까지 오늘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저희 앞쪽에 그 헤더 붙이는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부트스트랩에 한번 빠져서 한번 해볼 건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부트 스트랩을 일일이 다 건들 수는 없거든요. 저도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긁어다 붙여놓고 값만 바꾸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저자의 틀대로 할 거라서 그냥 저자가 해놓은 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